지금 이제 그것 갖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기가 빠르게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 전류가 어쨌든 간에 시원하게 흐르면은 나쁠 건 없으니까 이 이제 오디오 작업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엔진 쪽에 보면 요 차는 이게 있네요. 여기가 보면 볼트 10mm 볼트 체결하는 게 하나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차피 엔진 몸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4게이지 하나 체결해서 바로 이쪽으로 요게 지금 마이너스 하는 데 아닙니까? 하나 하면 어딘가 모르게 지금 OM으로 걸려 있는 4게이지랑 추가되는 그 마이너스 그라운드 4게이지하고 연결되면 엔진 쪽에서 마이너스가 빨리 잘 흐르겠죠. 그럼 요거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 이쪽하고 멀지 않으니까 배터리 충전도 빠를 것이고, 그리고 엔진 시동을 껐거나 또는 엔진 시동을 켜더라도 달리지 않을 때 이제 정차 이게 신호 받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뭐 에어컨을 켜거나 윈드브러시를 돌리거나, 또 겨울에는 에어컨을 안 켜더라도 히터, 또 열선 시터, 뭐 여러 가지 또 뜨겁게 하기 위한 그 난방 그 전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냉방 전력이 들어가고, 가정용은 난방 전력이 높은데, 자동차는 여름에 냉방 전력이 높습니다. 냉방. 그 왜 그러냐 같으면은, 이게 그 엔진의 뜨거운 열, 이걸 가지고 공짜로 뜨거워진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 팬 도로 난방 그 에바로 통과시키는 바람을 불어주는 팬 모다의 에너지만 전력만 있으면 실내로 따뜻한 게 지절로 들어갑니다. 왜? 엔진에서 지절로 뜨거워진 게 있었으니까. 우리는 가정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난방 비용은 이 차는 그냥 공짜로 먹는다. 대신에 이제 열선 시트가 이제 좀 이제 추가로 먹겠죠. 이 겨울에는. 근데 여름에 에어컨은 이제 어찌 되느냐? 차가 이게 시동이 걸리면 그 에어컨이 아니고 뜨거운 게 논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는 시원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려 하니까 에어컨이 정상 돌아가야지. 에어컨이. 그 에어컨은 어떤 힘으로 돌아가느냐? 그 에어컨 컴프레서가 이제 에어컨을 돌려주는 엔진이죠. 컴프레서. 그 압축기가 이 엔진에 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엔진 팬벨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압축을 하면 이제 부하가 채이지 않습니까? 그 냉매를 압축해서 분사를 하면서 시원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엔진이 힘들겠죠. 엔진이 힘드니까 전기 기름을 좀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면 연비가 통상 자기 기본 연비에서 한 5%, 많게는 10%. CC가 적고 사람이 많이 타는 차들은 막 20%까지도 더 먹습니다. 이 쪼매난 엔진이 사람도 태워가야 되고 자기 차도 바퀴도 굴러가야 되는 데다가 에어컨까지 탁 해비니까 그만 몸살 하는 거죠. 그냥 기름이 많이 먹고 연비가 안 좋고 차가 잘 안 나가는 겁니다. 특히 오르막 차 CC가 적은 차들이 그래서 이제 잘 못 차고 올라가죠. 에어컨 끄면 또 사라락 올라가는데 그만큼 에어컨이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제 기름값도 더 소모하면서 배터리 전기도 에어컨을 이제 켜면 엔진열이 또 나거든요. 왜? 에어컨 컴프레서 압축기를 돌리는 거의 힘 외에 이 에어컨은 또 시원하게 식혀줘야 이 뜨거운 그 냉매가 압축되면 이게 더 뜨겁습니다. 거기 또 시원하게 또 식혀줘야 이렇게 또 더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혀주는 방법은 차가 달리면 자연바람이 앞에서 쑥 들어오니까 식혀지는데, 정차를 하거나 뭐 이렇게 신호를 받거나 했을 때는 이 바람이 안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어컨 그 에바를 식혀주려고 하면 팬이 웅 돌아야 되는 겁니다. 팬이 강제로 엔진 앞에 있는 팬. 그러니까 에어컨 켜면 따까닥 하면서 웅 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따까닥 하는 거는 이제 압축기가 연결된다는 뜻이고, 그러고 붕 하는 거는 이제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뜨겁게 되니까 작게 하는 만큼 뜨거운 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식혀줘야 더 시원한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팬이 붕 돌면 그 팬이 작은 차는 한 15A, 중간차 정도는 승용차 기준으로 한 20A, 그 대행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얼쭉 한 25A는 먹을 겁니다. 그 25A가 헤드라이트 2개 켠 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팬 돌리는 거 달아먹고 엔진지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켰을 때 전력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자동차 안에서도 달리면 괜찮습니다. 달리면은 팬이 안 돌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연 바람이 확 들어오면 에어컨이 그 뜨거운 게 지절로 시키기 때문에 이 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팬을 굳이 돌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팬을 안 돌립니다. 안 그러면 설설 돌든가. 그래서 서가 있을 때가 문제다. 그때는 그러면 이 모자라는 이 알터네이터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팬도 돌려야 되고 자동차 자체 전장 장비에도 공급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유니브라시도 돌려야 되고 열선도 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알터네이터에서 나오는 전기의 그 양이 그 넉넉하지가 않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선로 상태 엔진이 정차했을 때 그때 이 배터리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밖으로. 그렇게 만땅으로 막 쓰지 않을 때는 남아도는 전기를 이 배터리가 저장을 하고, 그럼 저장할 때 용량이 크면 저장량이 많아지겠죠. 옥상에 물탱크가 큰 거면 기로. 그러면 이제 있다가 아까처럼 그런 난조건이 생겼을 때 차가 휘황 달릴 때는 괜찮은데 그다지 못 달릴 때는 알터네이터 발전기가 100% 못 내니까 그거보다 많은 전력을 뺐을 때는 이제 시동이 꺼질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동을 유지시키주고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딱 두 개, 배터리라는 게 두 번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때 한 번, 시동 켤 때 한 번,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붙어는 있어야 되는데 일을 많이 안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굳이 이제 쉽게 따자자면, 그럼 이제 이놈이 이 용량이 많으면 여유 남아도는 전력을 충분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아까처럼 모자라는 어떤 그 순간이 왔다. 그럼 여기서 쑥쑥쑥 보내주겠죠. 그때 이놈의 배선이 좋아야 쑥쑥쑥 가고, 남아드는 전력을 빨리 충전하려고 하면 이놈의 배선이 좋아야 술술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기 배선을 마이너스 그라운드를 굵은 걸 한다. 또는 얇으면 두 가닥을 한다. 그리고 또 엔진 쪽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닥 더 하고. 그러면 이래저래 이제 원활하게 전기가 흐르는 거죠. 배터리 등발도 크고 하니까 용량도 크고. 그리고 또 이 용량 큰 거 말고 또 이제 CCA가 850 아닙니까? CCA가 뭐냐면 외부에서 많은 부하를 취했을 때 이 배터리가 보내줄 수 있는 전력량을 말하는 겁니다. CCA가 이렇게 850이면 일반 소형차 배터리 중에서는 이제 상위권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아까 작은 배터리는 75였지 않습니까? 아까 상위권 그거는 650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시동 켤 때 엔진을 돌려주는 모터가 전기를 쫙 빨아먹지 않습니까? 한 0.5초 이렇게. 그때 이 강하게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CCA 값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배터리가 조금 추울 때, 온도가 지금 우리가 상온일 때는 지가 능력을 잘 발휘하는데 우리 몸하고 똑같습니다. 추우면은 잘 못 움직여요. 몸 푸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더울 때는 몸 대충 풀어도 금방 유들유들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배터리도 추울 때는 이게 자기 능력을 가 있는 걸 다 발휘 못 합니다. 모든 사물들이 똑같습니다. 이게 엔진도 능력 발휘 못 하고 대파지어야 되지. 음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대파지어야 지 능력을 발휘합니다. 배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배터리가 CCA가 크면, 이게 CCA가 용이 높으면 지 능력을 발휘 못하는 이제 혹한에서도 시동 켜는 데는 막 충분히 할 수 있다. 200 정도는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 몸값이 뭐 한 700밖에 안 되는 게 자기가 조금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오래 쓴 배터리, 그러고 한참 추운 날씨다. 그러면 시동이 끽 이러면서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센 놈은 어쨌든 간에 걸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큰 놈이 좋다. 안 들어가서 탈이지. 그래서 이게 터미널이 안 맞아도 그냥 배터리 하나 있는 긴게 가게에 손님이 떼놨고 공짜로 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래저래 이제 달다 보니 제가 이런 설명을 또 하게 된 기고 전력 문제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배터리 그라운드는 왜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없을 때 쓰려고. 안 그러면 급할 때 없으면 저축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나들 때 노후를 위해서 막 조금만 저축하면 되지. 그거 똑같으면 이 저축 양이 큰 기다 보면 되는 겁니다. 요 벤저 E300 그 배터리가 원래 OEM 배터리가 뭐 꽂혀 있는 차에 꽂혀 있는 게 지금 여기 꽂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요 CCA가
예, 630 CCA가 630이고 72AH입니다. 근데 요쪽에 이제 요거는 좀 배터리 좀 큽니다. 큰 배터리로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넣을 수 있는 게 돼서 이만한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요만한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차가 입고될 때는 요만한 배터리가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큰 배터리는 CCA가 얼마냐면 이제 여기 보면 850이고 작은 배터리는 CCA가 630입니다. 그러면 200 암페어 넘게 세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게 좋겠죠. 순간적인 시동 걸 때도 그렇고 그 음악을 켜놨고 이게 시동 켜고 달리면서 이제 음악을 한 번씩 빵빵 때리더라도 여유가 있죠.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은 90AH, 이제 90A를 1시간 동안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 요거는 72AH이지 않습니까? 요거 72. 그럼 72짜리고 요거는 그냥 90짜리다. 이렇게 이제 통상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동 걸 때는 200A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럼 뭐 700도 뭐 충분하지 않느냐? 그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50짜리가 200을 내보낼 때하고 이거 630짜리가 200을 내보낼 때하고는 그 배터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확연히 이 850짜리가 200 보낼 때가 데미지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그냥. 그러면 만약에 400짜리 배터리가 200을 내보내면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출력에 아주 자그마한 자기 몸값에서 아주 자그마한 출력을 내뿜을 때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전한 장골 청년이 물 한 말 들고 갈 때 하고 어린 애나 노약자가 물 한 말 들고 갈 때 한 마리야 들고 가겠지만은 들고 가고 나서 힘들다 아닙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장골들은 두 마리를 들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면 셀수록 좋다. 그런데 이제 음악적으로 도움이 되면 더 좋다. 요 배터리는 이제 AGM 배터리 이제 차에서 덜 낸 거, 이제 오토모 배터리 바꾸고 덜 낸 거를 뭐 이거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 차에 맞으니까 넣은 겁니다. 그런데 해필이 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터미널 위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터미널 위치가 달라서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는 개우개우 원래 됐는데 원래 이쪽이 플러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고 이게 건너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터리 돌리면 또 완전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요거는 건건히 이리 이제 연결해서 개조할 필요가 없고 요 마이너스 터미널은 요쪽에 이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요 터미널을 써야 됩니다. 다른 거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원래 여기에 붙어 있는 그 터미널 요 접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선이 좀 짧은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또 안 짧다 하더라도 또 긴 이제 굵은 선을 하나 연결해 줘야 믿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배터리 마이너스를 원래 또 하나 더 알아서 해줘야 맞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선이 짧으니까 이제 좀 짧은 선을 빼내기보다는 어차피 이게 붙어 있고 여기에 동하고 여기 뭐 성분도 좋은 동이고 체결도 잘 돼 있고 덜 내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까운 곳에 아스는 그냥 핏을 해주려고 하고 마땅한 볼트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마이너스에서 원래 아스 자리로 이제 할 겁니다. 그럼 요것을 이 선은 좀 좋은 거라 이것을 이것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선을 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굵으니까 살짝 이게 원래 이제 벗기고 나서 그대로 하면 들어가지는데 이걸 지금 만지면은 이게 부러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이걸 잘라보고 이게 부풀어 가지고 이게 사계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잘라보고 어차피 선이 조금 여유 있으니까
잘라내버리고 새롭게 까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사이즈가 될지. 그리고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이 끝이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 모가지가 너무 이렇게 휘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약간 물러서서 가해 피복, 이중 피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해 피복을 벗겨내고, 이거는 피복이 좀 부드러운 게 아니고 좀 약간은 딱딱한 게라서요. 구조가 일되어 있죠. 이 속에 또 투명막이 하나 더 있고, 또 요거는 이제 아스 하는 걸 이게 차폐 기능도 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또 이거 아스는 마이너스 아스 하면 외부에 마이너스 그 신호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전기가. 그럼 내부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이게 흘러줌으로 해서 내부 전기가 더 흐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스를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차폐 기능으로 놔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벗겨내고, 뭐 대충 이래도 됩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 하면 되니까 이거 다 씌울 겁니다. 그럼 이쪽도 일단 요 우선에 이제 실험해 보기 위해서 잘랐으니까 여기 4게이지가 바로 들어갈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4게이지 들어갈 만큼만. 만약에 이게 4게이지 이게 터미널 링이 안 들어가면 조금 먼저 이거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이 굵기가 4게이지 맞으면 손대지 말고 이 상태에서 요 홀에 들어가시면 안 들어가네. 조금 크네. 그럼 일부를 잘라야 되겠죠.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최대한으로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게 뭐 이만큼 이만큼 자르면 이만큼의 전기가 안 흐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살을 잘라내도 여기서 찝어주면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흐르는 겁니다. 요거도 좀 더 굵네. 조금 더 많이. 좀 잘라내도 뭐 잘라내는 느낌이 없는 거. 이래가 안 되겠다. 좀 많이 잘라버려. 할 수 없이 손을 대서 까서 가져갔습니다. 저 정리 테이프 한번 찾아주죠. 이게 넓으니까 이 앞잡기를 두 번 나눠서 안쪽 한 번, 바깥쪽 한 번. 이런 거 큰 거 집을 때는 이 두 손으로 하기 힘들게 이거 딱 받쳐가지고 위에 다지갖고 체중으로 약간. 그럼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장갑을 버리고
뭐 이것도 깨끗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이제 그 실딩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전기 테이프를 이 부분에 좀 당기면서 그럼 뭐 여기 이제 하나 했고 그럼 이쪽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결하기 잘 많고 요리 하면 조금 볼록해지니까 이 부분도 필요한 만큼만 쓸데없이 많이 할 필요 없겠죠. 아까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좀 많이 잘라야 되겠어요. 타진 않기고 똑같아는. 요즘 운동하라고 이렇게 가다가 호텔을 갖고 안 오는 것 같아. 죽어서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1차적으로 살짝 찍고 그 다음 찍고 나서 이제 세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골고루 찝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냥 푹 찝는 게 아니고 여기 저항 없이 잘 붙어야 되니까. 요것도 그냥 이게 됐은 보이니까 어차피 여기에 이제 익스팬더 씌우고 또 수주 튜브 씌울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내구성 좋게 이제 기능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능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익스팬더를 이 조명을 제가 다른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조명 좀 어두운 것 같으니까 이제 바뀌어. 이것을 여기 이제 빨거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 상징이지 않습니까? 빨간 색깔은. 그래서 마이너스는 까만 색깔이 상징이니까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되네. 요 익스팬더 맞는 거를 보고 나서 동영상을 새로 켜겠습니다. 익스팬더가 까만면 좋은데 지금 없어서 굵은 게 없어서 요거는 좀 비싼 겁니다. 비싼데 색깔이 이 은색이 차하고 비슷하니까 요걸 뭐 딱 지치긴 그래 해서 그 정도 길이면
저기 또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길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팬카페가 있네. 위드 이름이 위드 모서리 넣어서 여기에 이제 익스펜더 이거는 뭐 보호도 하긴 하는데 이제 모양이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양이. 하고 이제 요 수트부를 커서 엄마 지금 이 수트부는 이제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약간의 내구성도 있는데 수트부는 크게 뭐 기능적인 것보다 보기 좋으라고. 이 전기 테이프 이렇게 치는 게 기능적으로는 더 우수한 거고, 이제 보기 좋으라고 한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합니다. 열받았을 때 엄마 주면 이제 굳으면 일종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열에 녹았다가 또 열이 없으면 또 굳는 겁니다. 그 형태를 또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뜨거울 때 이렇게 많이 녹았으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저기 한 뭐 250도, 300도까지 될 겁니다. 기권이 온도.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요 안에 내부선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는 없죠. 이렇게. 근데 되게 좋은 거고, 요것을 이제 마이너스 터미널에서 샤시 터미널로 샤시로 연결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선이 배터리 위치가 이제 배터리가 터미널 위치가 짙기 같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결국에 하나는 또 추가로 연결해야 되겠죠. 대신에 요 놈을 다른 쪽 부분에 이제 결선해야 되고 체결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것을 여기 꽂으려니까 요 이 센서가 센서 선이 짧으니 요게 묶어져 있는 부분을 풀어서 요거는 다른 쪽에 이제 조정해야 되고, 요런 형태로 이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 센서가 있으니까 방향이 또 마음대로 안 되네. 이리도 안 되고, 이거 완전 돌아야 돼. 이리도 안 되고, 이게 이 방식으로 꼽아야 돼. 이 방식. 그러면 구부진 걸 펴고 뭐 이걸 돌려야 되는데, 이 위에 또 뭐 더 한다 아닙니까? 이걸로 뭐 오면 안 될걸?
되는 건 이거 좀 녹하고. 아니, 이걸 잘라내면 됩니다. 굳이 이거 필요, 이 하나면 충분한 게네. 두 개, 이게 하나가 저 건너편이면 또 필요한데, 바로 이제 요게 좋고, 요 하나 좋으면, 이 선이 좋은 기라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선계 어디, 그냥 껍데기 벗겨가지고, 밴드 벗겨, 이걸 딱 할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안 맞은 게네. 이놈을 잘라내빌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안 자르고 패가지고, 일이 돌아서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패보고, 그래도 아까우니까, 이 패질란가 모르겠지만은, 이 동이니까 뭐 패지겠지. 이 정도는 패보고, 그러면 뭐 이리 하든지, 안 되면 뭐 쓰지 말고, 요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뭐, 요거는 골목을 한 거. 그럼 이렇게 들어가지야 또 뭐, 생각 말든 거 하지. 이렇게 이 동 모가지 때문에 안 되네. 홈에 안 들어가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요놈을 자르겠습니다. 잘라야 돼. 왜냐면은 여기 그냥 메리팽 터미널 단자가 메리팽이기 때문에 돌출되면 이 부속이 이 바람 들어가는 구속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배터리의 위 상단하고 이거하고 거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뭐 오면 이게 이 통을 개조를 해야 되고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 와야 되면은 통을 개조할 수 있지만은 뭐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요 놈을 쓰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잘라내버리고 이거 센서를 이제 풀어서 맨 드라이버를 그럼 뭐 요것을 자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있는 거를 잘랐습니다. 이게 아깝지만은 이거보다 충분한 더 좋은 선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배터리 터미널에 장착되어지는 형태가 이제 열이 되겠죠. 이 선은 열이 되면 뭐 열이 돼도 되고 요 방식도 괜찮아요. 지금은 요렇게 그러면 이 선을 지치거를 볼트를 주고 벤즈라서 그런지 좀 터미널이 좀 특이하긴 특이합니다. 잘 만드는 거 보세요. 대충 해가지고 요 방식대로 체계를 하면 되겠죠.
닫고 이 터미널이 바싹 부끄러 약하면 한 1, 2mm만 더 들어가도 이게 접착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러면 살짝 부드럽게 해요. 세게 하면 이제 요 안쪽에 터미널 그 단자가 배터리 내부에 터미널 단자 연결된 부분이 이제 파손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로 가지고 갑니다. 갑자기 뭐 이거 충분히 되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살짝 좀 칠하고 여기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잡음이 날 수, 요뭐 고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잡음이 날 수가 이게 원래 지자리에 들어가면 여기 원래 지자리에 들어갔네.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 전기 들어갑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거 번쩍 해갖고 놀랬습니다. 까보면 여기 이제 볼트가 특수 볼트는 아니 특수 볼트인데 왜 이래 하느냐면 이 점프 시킬 때 배터리 방전되면 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카바가 있고 또 그 위에 또 보호 카바가 또 있고 돌리기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프할 때 여기 마이너스 이제 점프할 때 배터리 방전됐을 때 이 마이너스 물리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리기 좋으라고 이제 이 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건 배터리 터미널이 이제 마이너스 체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엔진 쪽에서 알터네이터 마이너스가 엔진 몸통에 흐르지 않습니까? 플러스는 유선으로 오고, 엔진 몸통에서 흐르는 그 마이너스 전류를 이제 샤시로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샤시로, 이 자동차 샤시로. 그러면 그건 이제 유선으로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통상 이 차가 지금 그 선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 굵지가 않습니다. 아무 차나 다. 왜냐하면 강력한 순간적인 그 전류가 필요하지 않는 차들이기 때문에. 이건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마이너스 엔진 샤시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게 여기 위쪽에 없으면 아랫단 미션 쪽에 보통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금방 안 비는데, 그럼 이 위쪽에 없는 거는 보통 보면 이 아랫단에 이 프레임, 이 원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위쪽에 없으면 아랫단에 미션 쪽에 리포트를 뜨면 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위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는 프레임 쪽에 보통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어디라도 있습니다. 그게 4게이지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제 그거 갖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기가 빠르게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 전류가 어쨌든 간에 시원하게 흐르면 나쁠 건 없으니까, 이제 오디오 작업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엔진 쪽에 보면 요 차는 이게 있네요. 여기가 보면 볼트 10mm 볼트 체결하는 게 하나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차피 엔진 몸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4게이지 하나 체결해서 바로 이쪽으로 요게 지금 마이너스 하는 데 아닙니까? 하나 하면 어딘가 모르게 지금 OEM으로 걸려 있는 4게이지랑 추가되는 그 마이너스 그라운드 4게이지하고
연결되면 엔진 쪽에서 마이너스가 빨리 잘 흐르겠죠. 그럼 요거와 요거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 이쪽하고 그 멀지 않으니까 배터리 충전도 빠를 것이고, 그리고 엔진 시동을 껐거나 또는 엔진 시동을 켜더라도 달리지 않을 때 이제 정차 이게 신호 받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에어컨을 켜거나 윈드브러시를 돌리거나, 또 겨울에는 에어컨을 안 켜더라도 히터, 또 열선 시터, 뭐 여러 가지 또 뜨겁게 하기 위한 그 난방 그 전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냉방 전력이 들어가고, 가정용은 난방 전력이 높은데, 자동차는 여름에 냉방 전력이 높습니다. 냉방. 그 왜 그러냐 같으면은, 이게 그 엔진의 뜨거운 열, 이걸 가지고 공짜로 뜨거워진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 팬 도로 난방 그 에바로 통과시키는 바람을 불어주는 팬 모다의 에너지만 전력만 있으면 실내로 따뜻한 게 지절로 들어갑니다. 왜? 엔진에서 지절로 뜨거워진 게 있었으니까. 우리는 가정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난방 비용은 이 차는 그냥 공짜로 먹는다. 대신에 이제 열선 시트가 이제 좀 이제 추가로 먹겠죠. 이 겨울에는. 근데 여름에 에어컨은 이제 어찌 되느냐? 차가 이게 시동이 걸리면 그 에어컨이 아니고 뜨거운 게 논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는 시원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려 하니까 에어컨이 정상 돌아가야지. 에어컨이. 그 에어컨은 어떤 힘으로 돌아가느냐? 그 에어컨 컴프레서가 이제 에어컨을 돌려주는 엔진이죠. 컴프레서. 그 압축기가 이 엔진의 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엔진 팬벨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압축을 하면 이제 부하가 채이지 않습니까? 그 냉매를 압축해서 분사를 하면서 시원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엔진이 힘들겠죠. 엔진이 힘드니까 기름을 좀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면 연비가 통상 한 자기 기본 연비에서 한 5%, 많게는 10%. CC가 적고 사람이 많이 타는 차들은 막 20%까지도 더 먹습니다. 이 쪼매난 엔진이 사람도 태워가야 되고 자기 차도 바퀴도 굴러가야 되는 데다가 에어컨까지 탁 해비니까 그만 몸살 하는 거죠. 그냥 기름이 많이 먹고 연비가 안 좋고 차가 잘 안 나가는 겁니다. 특히 오르막 차 뭐 CC가 적은 차들이 그래서 이제 잘 못 차고 올라가죠. 에어컨 끄면 또 사라락 올라가는데 그만큼 에어컨이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제 기름값도 더 소모하면서 배터리 전기도 에어컨을 이제 켜면 엔진열이 또 나거든요. 왜? 에어컨 컴프레서 압축기를 돌리는 거의 힘 외에 이 에어컨은 또 시원하게 식혀줘야 이 뜨거운 그 냉매가 압축되면 이게 또 뜨겁습니다. 거기 또 시원하게 또 식혀줘야 이렇게 또 더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혀주는 방법은 차가 달리면 자연바람이 앞에서 쑥 들어오니까 식혀지는데 정차를 하거나 뭐 이렇게 신호를 받거나 했을 때는 이 바람이 안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어컨 그 에바를 식혀주려고 하면 팬이 웅 돌아야 되는 겁니다. 팬이 강제로 엔진 앞에 있는 팬. 그러니까 에어컨 켜면 따까닥 하면서 웅 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따까닥 하는 거는 이제 압축기가 연결된다는 뜻이고, 그러고 붕 하는 거는 이제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뜨겁게 되니까 작게 하는 만큼 뜨거운 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식혀줘야 더 시원한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팬이 붕 돌면 그 팬이 작은 차는 한 15A, 뭐 중간 차 정도는 승용차 기준으로 뭐 한 20A, 그 대행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얼쭉 한 25A는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25A가 헤드라이트 2개 켠 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팬 돌리는 거 달아먹고 엔진지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켰을 때 전력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자동차 안에서도 달리면 괜찮습니다. 달리면은 팬이 안 돌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연바람이 확 들어오면 에어컨이 그 뜨거운 게 지절로 식히기 때문에 이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팬을 굳이 돌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팬을 안 돌립니다. 안 그러면 설설 돌든가. 그래서 서가 있을 때가 문제다. 그때는 그러면 이 모자라는 이 알터네이터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팬도 돌려야 되고 자동차 자체 전장 장비에도 공급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윈드브러시도 돌려야 되고 열선도 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알터넷에서 나오는 전기의 그 양이 그 넉넉하지가 않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선로 상태, 엔진이 정차했을 때, 그때 이 배터리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밖으로. 그렇게 만땅으로 막 쓰지 않을 때는 남아도는 전기를 이 배터리가 저장을 하고, 그럼 저장할 때 용량이 크면 저장량이 많아지겠죠. 옥상에 물탱크가 큰 거면 기로. 그러면 이제 아까 있다가 아까처럼 그런 난조건이 생겼을 때 차가 휘앙 달릴 때는 괜찮은데 그다지 못 달릴 때는 알터네이터 발전기가 100%못 내니까 그거보다 많은 전력을 뺐을 때는 이제 시동이 꺼질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동을 유지시키주고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딱 두 개, 배터리라는 게 두 번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때 한 번, 시동 켤 때 한 번,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붙어는 있어야 되는데 일을 많이 안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굳이 이제 쉽게 따자자면, 그럼 이제 이놈이 이 용량이 많으면 여유 남아도는 전력을 충분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아까처럼 모자라는 어떤 그 순간이 왔다. 그럼 여기서 저 쑥쑥쑥 보내주겠죠. 그때 이놈의 배선이 좋아야 쑥쑥쑥 가고, 남아드는 전력을 빨리 충전하려고 하면 이놈의 배선이 좋아야 술술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기 배선을 마이너스 그라운드를 굵은 걸 한다. 또는 얇으면 두 가닥을 한다. 그리고 또 엔진 쪽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닥 더 하고. 그러면 이래저래 이제 원활하게 전기가 흐르는 거죠. 배터리도 등발도 크고 하니까 용량도 크고. 그리고 또 이 용량 큰 거 말고 또 이제 CCA가 850 아닙니까? CCA가 뭐냐면 외부에서 많은 부하를 취했을 때 이 배터리가 보내줄 수 있는 전력량을 말하는 겁니다. CCA가 이렇게 850이면 일반 수용차 배터리 중에서는 이제 상위권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아까 작은 배터리는 75였지 않습니까? 아까 상위권 그거는 650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시동 켤 때 엔진을 돌려주는 모터가 전기를 쫙 빨아먹지 않습니까? 한 0.5초 이렇게. 그때 이 강하게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CCA 값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배터리가 조금 추울 때, 온도가 지금 우리가 상온일 때는 지가 능력을 잘 발휘하는데 우리 몸하고 똑같습니다. 추우면은 잘 못 움직여요. 몸 푸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더울 때는 몸 대충 풀어도 금방 유들유들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배터리도 추울 때는 이게 자기 능력을 가 있는 걸 다 발휘 못 합니다. 모든 사물들이 똑같습니다. 이게 엔진도 능력 발휘 못 하고 대파지해야 되지. 음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대파지해야 지능력을 발휘합니다. 배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배터리가 CCA가 크면, 이게 CCA가 용이 높으면 지 능력을 발휘 못하는 이제 혹한에서도 시동 켜는 데는 막 충분히 할 수 있다. 200 정도는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 몸값이 뭐 한 700밖에 안 되는 게 자기가 조금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오래 쓴 배터리, 그러고 한참 추운 날씨다. 그러면 시동이 끽끽끽끽 이러면서 안 걸릴 수도 있는 게, 그때 이게 센 놈은 어쨌든 간에 걸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큰 놈이 좋다. 안 들어가서 탈이지. 그래서 이게 터미널이 안 맞아도 그냥 배터리 하나 있는 긴게 가게에 손님이 떼놨고 공짜로 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래저래 이제 달다 보니 제가 이런 설명을 또 하게 된기고 전력 문제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배터리 그라운드는 왜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없을 때 쓰려고. 안 그러면 급할 때 없으면 저축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나들 때 노후를 위해서 막 조금만 저축하면 되지. 그거 똑같으면 이 저축 양이 큰 게다 보면 되는 겁니다.